네, 최성일의 피싱 스쿨. 오늘은 가물치 루어 낚시를 배워보겠습니다. 가물치 하면은요, 우리나라 민물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입니다. 크기도 1m 이상까지 성장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파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낚시도 굉장히 격렬하고 또 짜릿한데요. 먼저 가물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스네이크 헤드라고 합니다. 뱀 머리라는 뜻이잖아요. 스네이크 헤드. 그 머리가 뱀을 모양을 좀 닮았어요. 그래서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토종의 물고기고요. 이 가물치는 아가미 호흡, 보통 일반 물고기처럼 아가미 호흡도 하지만은 공기 호흡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쉽니다. 가물치 같은 경우 육지에서도 하루 이틀 놔둬도 물 없이도 견딜 수 있는 게 가물치입니다. 주로 먹는 거는 육식 어종이에요. 그래서 개구리나 작은 물고기 종류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사는데요. 가물치가 좋아하는 것은 수초가 빽빽한 곳, 수초가 밀생하고 저수지나 그런 늪이나 아니면 수로 이런 등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가물치가 5월에서 8월 정도에 산란을 하는데 가물치가 산란을 할 적은 산란 둥지를 이렇게 틀어요. 그래서 둥지를 짓고 또 모성애, 부성애 굉장히 강해서 새끼를 알 때부터 새끼 때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이 가물치를 낳기 위해서 일단 장비가 필요하겠죠. 가물치 낚시를 하기에는 우리가 낚싯대가 필요한데 가물치 전용 로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물치 전용 로드는 6.5에서 한 8피트, 이게 길이가 길수록 좀 롱 캐스팅이 되겠죠. 이 낚싯대의 특성은 허리 힘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수초를 감은 가물치 자체도 육중하지만 가물치가 수초로 파고 들어갔을 때 그 수초와 같이 건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작은 가물치 같으면은 한 5, 60, 4, 50 정도 되면 베스대로도 가능은 합니다만 진짜 큰 놈을 잡기 위해서는 가물치 전용대를 쓰셔야 됩니다. 또 릴은 어떻습니까? 릴은 중형급 베이트 릴을 써야 되는데 가물치 전용 릴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물치 전용 릴들은 한 6호에서 8호 줄 합사가 한 100에서 150m 정도 그런 감기는 그런 중형급 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라인은 합사. 굉장히 가물치 자체가 파워가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6호에서 8호 정도를 쓰셔야 됩니다. 그거 다이렉트로 서로 맞닥뜨리는 힘겨루기가 되기 때문에 6호에서 8호 정도 쓰시고요. 이 라인의 연결은 비미니 트위스트와 더블 라인을 연결한 그런 채비법으로 루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루어를 해주면은 강도가 라인의 강도를 상당히 더 높여줄 수 있는 거죠. 네, 가물치 루어 라인을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비미니 트위스트와 더블 라인을 이용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줄을 이렇게 겹쳐 가지고요. 이 줄을 한 30회 정도 이렇게 꽈줍니다. 네, 5, 6, 7, 8, 30회 깠습니다. 지금 이 깐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무릎에다 끼웁니다. 이 줄을 자, 무릎에다 끼우고 이 끄트머리를 잡고 지금 이렇게 잡았죠? 무릎을 벌려줘요. 벌려주면서 줄이 30회 잡은 게 팽팽하게 지금 되고 있죠. 팽팽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반대로 역으로 감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감아지죠. 거꾸로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감아졌어요. 이렇게 감아졌으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묶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묶어서 한 바퀴 감아서 바깥으로 한 바퀴 감아서 살짝 해서 이렇게 당겨 줍니다. 그럼 이제 안 풀리죠. 그러면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됐는데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요거를 두 줄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한번 묶어줍니다. 같이 해서 한번 당겨서 다시 한번 묶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줄에서 두 줄을 같이 묶어서 한 3바퀴 정도, 한 바퀴, 2바퀴, 3바퀴 정도 이렇게 해서 당겨 주시면 됩니다. 당기면은 당겨서 하면 여기가 확실하게 이제 매듭이 젖이죠. 풀리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 남은 줄은 합사가위로 잘라내고 나머지 끄트머리는 살짝 불을 대줘서 이렇게 하시면은 매듭이 더 이상 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줄이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제 비미니 트위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블 라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더블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줄의 센터를 잘라줍니다. 줄을 2개로 나눴죠. 나눠서 줄을 잡고요. 발로 잡고 자, 발로 잡고 이거를 한 방향으로 한 6번 정도 이렇게 비벼서 꼬아줍니다. 넷, 다섯, 여섯. 이 합사가 꼭 꽈져 있거든. 현재 이 까진 상태에서 그대로 물고요. 이쪽 줄도 똑같은 방향으로 제가 지금 밑에서 앞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두 줄이 다 꽈졌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두 줄을 합칩니다. 두 줄을 합치는데 이번엔 아까 이런 식으로 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아까 처음에 두 줄은 같은 방향으로 깠는데 합쳐 가지고는 다른 역방향으로 돌려주십니다. 자, 지금 매듭이 총총이 좀 갚히고 있죠. 셋, 넷, 다섯, 6번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됐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묶어 주셔야죠. 풀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 상태에서 풀리지 않게 잠깐만 줄이 풀리지 않게 묶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더블 라인이 됐죠. 더블 라인. 그래서 묶은데 앞부분은 잘라버리고요. 더블 라인이 지금 완성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물치 루어를 달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루어를 달아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팔자 매듭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당겨서 주면은 이런 고리가 생깁니다. 고리가 생기고 이 부분 잘라내고 이 부분 또 역시
불로 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긴 비미니 트위스트고 더블 라인을 갖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원래 원줄보다 여기는 두 줄이 꼬인 거고, 여기 두 줄 꼬여 있고, 여긴 두 줄이니까 네 줄이죠. 한 4배 정도의 강도가 된 거죠. 그래서 루어를 낄 적에는 여기 있잖아요. 고리에다가 놓으시고, 루어를 낄 적에는 여기를 벌려서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으면은 이 루어가 이렇게 매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물치가 여기를 물었을 때, 이걸 넘어서 여기를 물어서 이빨이 상처를 준다 그랬을 때, 이 한 줄로는 버티는 게 약하지만은 이 줄에서 어느 정도 기스가 날 수 있지만은 그걸 버텨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물치 라인의 연결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루어는 보통 이제 가물치 루어는 플로그라 그럽니다. 이 플로그라는 말이 자체가 개구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개구리라는 뜻인데 꼭 개구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구리 모양, 통통한 개구리, 길쭉한 개구리, 또 간혹에는 쥐를 닮은 이런 플로그를 씁니다. 다 이제 통칭해서 플로그라고 하는데 이제 가물치를 잡기 위한 루어인데요. 10에서 20g 정도 되는 루어를 씁니다. 이 플로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선택의 기준은 이제 포핑, 우리가 폭폭폭 하고 나가는 그런 포핑이나 쭉 하면서 가물치를 당겼을 때, 리를 감았을 때 물보라를 일으킨다거나 좌우로 이것이 좌우로 끼뚱끼뚱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나 수초를 통과하는 능력, 또는 어떤 컬러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준비물 하면은 가물치는 굉장히 입심이 강합니다. 턱이 강해서 가물치가 한번 닫으면 쉽게 입이 안 열려요. 그리고 이 물려있는 이 플러그로 빼야 되는데, 그래서 입 벌리개, 뭐 손으로 이렇게 장갑을 끼고 벌리기도 하지만 입 벌리개가 좀 필요할 거고요. 깊숙이 먹었을 적에는 손으로 못 꺼냅니다. 이 이빨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롱노즈 플라이어, 이 긴 플라이어나 또 장갑, 또 습지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장화가 필수예요. 장화 신으셔야 되고요. 평광안경까지 쓰시면은 루어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가물치 낚시 시즌은 보통 4월에서 11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 낚시를 하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포인트 찾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물치 낚시를 하게 되면은 먼저 가서 어디서 낚시를 해야 되는지가 깜깜합니다. 초보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게 낚시터라고 하면은요, 일단 수초가 움직이는가, 또 수면이 일렁이는가, 또 가끔 가물치가 뭘 잡아먹을 때 퍽퍽 소리가 나거든요. 그 포식음이라 그러는데, 퍽 소리가 나는 쪽, 그리고 수초 가장자리, 또 수몰나무 주변이나 장애물이 있는 주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듬성듬성 가물치가 놀던 자리나 이 수초가 좀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빽빽한 곳에 루어를 놔가지고는 가물치가 먹질 못해요. 그러니까 빽빽한 곳에서 그 듬성듬성한 노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액션을 주면서 가물치를 유혹을 하게끔 됩니다. 자, 가물치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테크닉을 설명드릴게요. 그 플러그의 운영이 좀 다양한데요. 이게 다 플러그인데요. 이런 플러그가 여러 가지 그 운영이 있어요. 워킹 더 독이라고 지그재그 막 강아지가 이렇게 좌우를 살피듯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양으로 해서 가물치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테이블 턴이라고 이 물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돌게끔 만드는 거죠. 90도, 90도 이렇게 돌거든요. 돌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그 플러그의 운영입니다. 또 스플랫이 촤르륵 하고 계속 줄을 감으면은 물보라를 쭉 이르면서 옵니다. 그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하면서 가물치의 반응을 좀 일으키는 거고요. 포핑은 우리가 베스 낚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수면에 순간순간 포핑을 해주는 거죠. 착착 해주면은 가물치의 반응을 보는 거고요. 롱 포즈라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놓고 가물치 있을 만한 것에 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예민할 때 까딱까딱까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살짝 움직여줬을 때 가물치가 탁 덮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입질과 챔질. 입질은요 거의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플러그가 사라지죠. 플러그가 사라지는데 포시금을 듣고 플러그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한 2초에서 3, 4초 그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아주 강하게 전력을 다해서 챔질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 이제 베스나 같은 경우에는 챔질을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릴을 잡고 이렇게 챔질을 하지만은 이렇게가 좀 강한 챔질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물치 같은 경우에는 챔질 준비를 해 놓고 이 앞을 잡아요. 앞을 잡고 팍 쳐가지고 했을 때 힘을 받거든요. 이렇게 잡아서 챔질을 하는 게 강력한 좀 챔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챔질을 한다면은 가물치가 수초를 파고 들어가기 전에 강력하게 랜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랜딩을 하는데 손의 힘으로만 잘 안 되니까 뒤로 물러나면서 큰 놈 같으면 물러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물치 우리가 재밌게 하시려면 가물치가 많아야 낚시가 재밌어요. 개체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낚시 매너로 산란이 확인된 장소에서는 낚시를 안 하는 게 매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즐거운 낚시를 위해서는 우리가 캐치앤릴리죠. 가물치는 생식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어떤 기생충의 숙주가 되기 때문에 절대 생식 드시면 안 되고요. 캐치앤릴리즈로 해서 개체수를 늘리면은 더 많은 손맛, 더 재밌는 가물치 낚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머지 강의는 제가 가물치 낚싯터 현장에 가서 요번에 특별한 손님도 또 추대했습니다. 가물치 전문가. 현장에서 강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긴장감 넘치는 가물치 낚시를 시작하러 강화도에 왔는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다. 특별한 초대 손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에이, 반가워. 야, 오랜만이다. 얼마만입니까? 우리가 20년 지기에 20년 지기에. 그렇죠. 20년 딱 됐죠. 제가 이 가물치 낚시 방송을 위해서 특별 초대한 강아바림입니다. 가물치 루어 낚시하면 떠오르는 프로 중의 프로. 최상일 선생님과 강화바리 김재우 프로에게 가물치를 배운다면 가물치 루어 낚시는 완전 정보. 이제부터 더욱더 집중해 주세요. 예, 가물치 낚시터 현장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가물치 낚시에서 캐스팅이거든요. 정확하게, 또 때로는 멀리. 이게 가장 중요한데 초보자들을 일단 낚싯대 잡는 법부터 해가지고 좀 쉽게 초보자를 상대로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매듭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엠마 선배님께서 뭐 강의하실 거고요. 캐스팅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캐스팅을 하실 때 제가 가끔가다 1년에 한 몇 분 보는데요.
캐스팅은 숭어 원투 채비 이렇게 캐스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캐스팅할 때 정확하게 파지를 하시고 또 캐스팅 이게 모든 스포츠가 뭐 당구나 뭐 테니스나 그렇지. 골프나 예. 폼이 중요하거든요. 펌 이렇게. 그래서 그 폼이 처음서부터 어긋나게 시작하셨던 분들은 2년, 3년이 지나도 그 폼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정확한 폼을 가지고 캐스팅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낚시는 폼. 자세가 중요하다. 올바른 자세를 배우는 것이 핵심. 가물치 장비는 이렇게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권총 방아쇠처럼 그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핑거냐 손가락 하나만 걸고서 이렇게 파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손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본인이 편하게 잡으시는데 투핑거로 가셔도 되고요. 이제 저는 대부분 이제 그 투핑거로 가는데요. 파지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캐스팅 하실 때 릴이 정확하게 이 각도로 캐스팅 하시는 게 아니라 핸들이 약간 위로 올라온 상태.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오버헤드로 처음에 배우시는데요. 그대로 넘어가서 그대로 뿌리시는 겁니다. 플러그를 꺼내 놓을 때는 우리가 롱 캐스팅 할 때는 약 1m 이상까지 이렇게 끌어내 놓고 캐스팅을 하는데 처음에 정확하게 캐스팅을 하실 때는 약 한 30에서 40cm 정도만 플러그를 내려놓은 상태에서요. 그리고 그 파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한 손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 손 팔 힘이 좋아서 한 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손으로 캐스팅 하다 보면 정확하게 캐스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손으로 정확하게 파지를 한 상태에서 캐스팅을 해 주시는데요. 왕복 운동을 약 한 3회 정도 하신 다음에 하나 둘 그리고 캐스팅을 뿌려 놓으신 다음에 그 정확하게 내가 던진 위치까지 이렇게 낚싯대를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캐스팅 잘못 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분들 보시면 캐스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100% 백러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동안에 이 라인을 내 엄지손이 지문이 살짝 스칠 동안 서밍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캐스팅을 가물치 낚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그렇지. 이거 잡는 거. 여기 손가락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그리고 눈을 지그시. 장들 아. 가장 긴 손가락이 여기 들어가고 엄지로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주둥이라 눈을 딱 잡아주면은 꼼짝 못한다. 형님 걸었어. 작은 거 걸었어.
아주 작은 사이즈. 야야야. 끝이. 아이고. 아, 빠졌어. 아이씨. 그렇긴데 너무 작네. 애기가 나왔네, 애기가. 아이고 참. 진짜 가물치라고 가기는 그런 아주 귀여운 가물치랍니다. 아이고, 아까보다 약간 더 커지네네 이거. 아, 두 번째 가물치입니다. 아, 오늘은 큰 놈이 안 물어주고 이런 애들만 물어주네. 그래도 가물치는 가물치입니다.